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도 150만 명의 노인이 위험한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4명 중 1명꼴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어렵게 모은 폐지. 고물상에서는 키로당 고작 70원을 줍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에 아름다운 색칠을 하는 남자.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 그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산 폐박스를 멋진 캔버스 아트로 재탄생시킵니다. 캔버스 아트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의 폐박스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드립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절박한 노동시간이 행복한 여가 시간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남자.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과거보다 그런 네.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많으셨어요.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계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요. 러블리 페이퍼의 대표이신 기우진 형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요즘 참 시국이 네.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분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사회가 미래가 좀 희망이 보이는데.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아니 이제 올해 지금 몇 살이십니까? 올해 이제 35살입니다. 네, 적은 청년은 아니네요. 네. 좀 있는 청년이. 법적으로는 청년입니다. 법적으로는,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년이라고 불렀는데 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25살 때 아유, 일찍 했는데요. 하셨네. 그럼 네. 10년이 더 되신 건데. 예, 결혼한 지 올해 이제 11년 차가. 그럼 자녀도 됐죠. 있으시겠어요? 자녀가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남학생. 예. 여아는 이제 5살 됩니다. 삼촌이라 부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청년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을 하셔서 두 자녀를 네. 둔 아빠이기도 하신 네. 거네요. 네. 학부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러블리 페이퍼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저는 무슨 그 여자 걸그룹 이름. 뭐, 네, 뭐 네, 이런 건 줄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러블리. 오늘 좀 네. 그런 분이 나오나 뭐 이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대를 완전히. 뭐. 자, 네. 러블리 페이퍼는 어떤 것인지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그 러블리 페이퍼라는 이제 소셜 벤처인데요. 네. 사회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네. 러블리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사랑스럽다, 사랑스럽게 그렇죠. 이런 러브라고 말인데 하는 단어하고 예. 페이퍼라는 단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리라는 것을 저희가 넣었는데 리를 스펠링이 달라요. 러블리의 리가 아니라 리사이클의 리예요. 그래서 네. 종이를 재활용해서 사랑을 전한다. 이제 이러한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담고 있는 이름으로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또 사랑스러운 종이 뭐 이렇게도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폐지를 고가에 사와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고물상에 팔면은 그것이 뭐 70원, 80원에 파시거든요. 키로당. 예. 키로당. 네. 근데 저희는 그거를 키로당 이제 700원, 800원에 사옵니다. 10배 예, 넘게. 10배 넘게 사오고요. 그렇게 사온 폐박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제작하게 되고 그 캔버스에다가 작품을 그려서 그걸 전시하고 판매한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에게 폐박스를 구매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생필품이나 생활 지원들을 해드리고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선 그 복잡하네요 지금. 네, 그 리사이클 되겠죠. 예. 페이지를 사서 네.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가지고 조금 비싸게 사서 그분들에게 일단은 네. 또 뭐 좀 지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예, 비싸게 예. 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캠퍼스를 만들어요. 캠퍼스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작가들의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것도 역시 후원을 받는 거겠죠. 네, 재능 기부를 받아서요. 네.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판매하고 팔아서 네. 그러면 그 판매된 수익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돕고. 페이지를 예. 주는 노인들을 돕는 돕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완전히-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이제 선순환 모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또 걸어가다 보면은 요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럼 정말 마음이 짠해지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아마 그런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이제 우연인데요. 네. 제 친구가 교회를 수능 끝나고 네. 교회를 가자 예.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수능 끝나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쵸, 놀러 가죠. 내년은 이제 놀려고 네.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네. 자매와 여학생들. 교제하고 싶어서 네네. 결국 성공하셨네요. 네, 교회에서 이루었습니다. 누나를 만나 네. 결혼했으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가게 됐고요.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별 큰 이렇게 뭐 믿음이나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 선배가 소개해준 이제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네. 대학 캠퍼스에 거기서 선교 훈련을 좀 받고 음. 또 수련회 활동을 하면서 2002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게 2002년 7월 4일인데요. 시간도 한 오후 8시쯤일 겁니다. 그때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네. 아 이거구나. 제가 이제까지 그냥 뜨쟁이 어제 이렇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다가와서 그때는 뭐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강력하게. 네. 그래서 선배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게 너가 구원을 받은 거고 너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영적 기도를 하고 제 삶이 그때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부터 이제 거의 뭐 바뀌었어요.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되게 창피했거든요, 사실. 네. 네, 창피함을 이제 무릅쓰고 계속 기도하고 어.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점점 이렇게 완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씩 자리 잡아지고. 그러면서 누나 만나서 더 자리 잡고. 네, 저희 누나는 제 와이프는 네.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고요. 모태 신앙이고요. 네. 그래서 교회 활동을 잘하던 믿음의 자매였어요. 선배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은혜도 받고 네. 또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이 겪는 그런 현실적 학생들. 고민 네. 또 상황들을 본인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대학생이었고 네네. 그러면 뭐 흔히들 겪는 젊은이들의 그 삼중고 같은 걸 다 겪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실제 생활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3포 세대, M포 세대가 네. 이러는데 결혼, 연애, 취업 다 포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고민할 겨를도 없이 결혼을 해버리고 네. 그러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뭇 달랐죠. 돈을 벌어야 했고 또 학업도 완수해야 됐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새벽에 학교를 등교하려고 대학교를 등교하려고 샤워하는 가운데 온몸에 이렇게 쫙 마비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샤워하려고 겨울이었는데 딱 하다가 쫙 마비가 오니까는 이제 바로 쓰러졌죠. 네. 그래서 기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못 움직이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그 큰애가 1살 배기였거든요. 이제 신생아 때였는데. 119에 전화해서 119 오고 애는 들쳐 없고 저는 이제 간신히 속옷만 입혀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가장이다, 이제는. 내가 단순히 청년이 아니다. 단순히 대학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업경제에 뭐 이렇게 더 발을 내딛고 그리고 일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막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와이프가 이제 그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서는 사달라고 했는데 피자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9,800원짜리 정말 저렴한 피자 살 돈도 없어서 참자.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다. 여기서 못 먹고 이제 큰애 돌잔치로 받은 돌반지, 뭐 돌 목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시댁에서는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나씩 다 팔아서 생활비로 쓰게 되고 학자금도 다 대출 받아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생활금 대출 받아가지고서는 그거 다 썼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갖고 있고 그 부분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허덕허덕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흐르면 또 긴급 되니까. 질문 하나. 네. 아내도 그렇고 네. 우리 대표도 그렇고 지금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가도 25살, 28살 네네. 다시 결혼하겠느냐? 네,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연애는 짧게, 결혼은 길게. 정말 결혼해서 연애하신 느낌으로. 네,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찌감치 부딪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서로 안정적?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양보하고. 예, 넌 너고 난 나다. 음. 이런 거 확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서로 인정해서 예. 부부 싸움은 거의 안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러블리 페이퍼 대표이시자 대안학교 교사로 계신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대안학교는 사실 제가 앞서 제 신앙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 2002년도에 저한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양육하라. 그리고 하나님 학교를 세워라.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미 10년이 넘었죠. 네. 그러면서 그 비전을 품고선 계속 제가 특기가 뭐만 있으면 이렇게 딱 각오가 비전이 있으면 주변한테 막 말하고 다니는 네, 게 네, 이제 네. 좀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네. 선포하는 거죠. 네, 네. 나중에 하나님 학교를 할 거다. 네. 난 나중에 그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자녀 양육할 네. 거다. 이런 학교들을 할 거다. 하는 과정 가운데 쭉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육아를 다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곳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전신인 독서학교 개념의 학교였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연맹하는데 사회하고 한국사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알바를 하면서 사회하고 한국사를 학원에서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다른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좀 맺으면서 제 뜻을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학교를 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독서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 시점에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콜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30살에 때가 무언가를 됐다. 해야겠구나 네. 하고서는 이제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뭐 보수적인 측면이나 안정적인 측면은 훨씬 거기가 더 좋았죠. 하지만 그렇겠죠. 기독교 대안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뭐 그래도 제 비전의 뜻을 좀 담고 싶어서 했고 더 중요한 건 아내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쉽지 해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우진 대표는 네. 긍정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요. 해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다 해보든지. 네.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네. 건데 표정에서 뭐 네. 다 나타나죠.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도 이제 그 러블리 페이퍼를 한 지가 지금 한 4년 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때잖아요. 네. 자, 나도 사실은 아직은 어려울 때인데 폐지를 줍는 그 어른들을 돕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은 해도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일을 하시게 된? 어르신들을 돕는 부분이 한 템포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전에 시간으로 보면 제가 정말 좀 어려웠을 때 제 것들 다 팔았었어요. 네. 제가 뭐 안 보던 책들 다 파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돈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허. 그리고 그 사실 가지고서도 있다가 이거를 좀 많이 모으면 진짜 큰 돈이 되겠다. 그리고 이 많은 돈으로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막연하게. 네, 네. 제 주변에 이제 일상적으로 보이는 폐주인 어르신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출근길에 쭉 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길이었는데요. 손수레나 뭐 이런 것도 없이 허리에 이제 팩박스를 돌며 매고 머리에 이 큰 팩박스를 맨 어르신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장면이 제 눈앞에 딱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거는 신호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지다. 크게 와닿았군요. 그게. 네, 이거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폐주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아이템,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 모델을 써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이제 폐지를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폐주인 어르신들을 돕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변에 알렸을 때 주변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동참하는 손길들이 네, 벌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폐지 줍는 어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예, 그러는데 사실 얼마나 노인 됩니까?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예. 보고되고 있고요. 네. 지금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175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좀 이렇게 잠정치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많이.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폐지가 좀 많이 모이나요? 어떤가요? 폐지라는 운동본부를 저희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한 거 이제 13년부터인데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쉬운 기부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도와드리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생활적으로 나오는 그 폐지를 저희한테 기부해달라. 저희가 가져와서 그걸 수거하고 돈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거기에 많은 움직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럼 전화를 드리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서는 컨택을 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수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학원, 교회, 그다음에 어떤 그 마을 기업이나 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공동체들 네. 있죠. 네네. 그런 데서 많이 이제 기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조인한 운동본부 시작할 때도 제 모교인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네. 제가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수능 이후에 뭐 거의 뭐 5톤 이렇게 나와요. 5톤이요? 네, 네. 애들이 그냥 수능 책을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죠. 다 교과서들. 시험 끝나면 네. 다 네. 내려놓는 다 이제 버리거든요. 버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보다 뭐 네. 1.2톤 또 뭐 네. 5톤 뭐 이렇게 5톤.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게로 따지면 엄청난 거고 엄청난 거죠. 그거를 직접 가서 수거해오고. 수거하고 다시 네. 고물상에 갔다가 팔고 그러면은 그 일이 웬만한 그 그냥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것 같은 네. 그런 힘든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네, 실제로는 맞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직접 막 날라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아. 예, 하다가 제가 뭐 허리도 삐끗해가지고서는 이게 책 같은 게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네. 묶어놓으면 네, 그렇죠. 무거워요. 예, 이게 딱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적도 있고 목도 안 좋고 어깨도 현재 시간 안 좋긴 한데요. 계속 이제 그 일 하면서 뭐 이거는 육체적인 노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자들하고 모집할 때도 이건 봉사보다는 좀 노동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대화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네.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네. 좀 보시기 어떠셨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다니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근황들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가다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네. 차 타고 가다가 보이기만 하면 폐지 줍는 어른들 예, 만나기만 예. 하면 무조건 차 세워서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돌아가는 모습 사진 찍고 이게 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각인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동기적으로 계속 해야겠다라는. 좀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도 좀 받고 그럴 것 같은데 괜히 사진 예. 찍고 그런 노인들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네,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처음에 이 경각심을 좀 표출하긴 하세요. 경계. 네, 네. 경계를 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워낙에 좀 성격이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어디 사세요 하고 전 여기 삽니다. 전 어디 갑니다. 지나가다가 뵀는데 어쩌고 합니다. 이러면은 어르신들도 조금 이렇게 경계하시다가 금세 좀 푸세요 하면서 그리고 나서 좀 헤어졌다가 거의 제가 이 저희 학교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 네. 한 번 만나서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이러면서 점점 좁혀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분 어르신 집을 아니까 집이 네. 어디세요 하면 저기야 하면 이제 가서 노크하고 가서 보고 또 인사드리고 이제는 이제 방 앞까지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런 거를 뭐 단시간에 팍 하는 게 아니라 예. 꾸준히 그러니까 한 어허.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계속 해가지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생활 환경 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좀 편해졌으니까 얘기도 잘 하세요. 가족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자녀들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이. 네. 자녀가 올 수 없는 상황들 또 자녀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들 또 자녀한테 돈 벌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셔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1kg 파는 거보다 10배를 더 쳐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받는 노인들이 좋기도 하겠지만 네. 보통 당신들이 파는 값을 아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네. 10배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으면서도 상식적으로 부담이 좀 되죠. 이 예.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 이러면서 좀 네. 경계도 하고 의심도 하고 간첩 아닐까? 나한테 뭐 해먹으려고 하나? 그렇지. 네. 그런 오해는 혹시 안 받으세요?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무턱대고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폐지가기 전에 파세요.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세상에 이치가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상당한 그 도덕적 행위로 보고요. 상업 세계를 깨는. 고물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네가 그거를 그렇게 10배씩 해서 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방법을 선회한 게 그런 길거리에서 바로 보는 어르신들한테 펫박스 사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어르신. 그분들에게. 네, 에게
펫박스를 이제 구매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래요. 그냥 가져가. 이제까지 해준 게 뭐 있는데 이걸 야. 못하고 돈 주고 사냐.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야, 아닌데. 이것도 아니네 네.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돈은 억지로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선 현금으로 드리고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구조를 이해하셨어요. 빈번하게 저희가 구매하다 보니까 이해하셔서 이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우리 인생에 진짜 정말 그, 더 마음이 따뜻하시고 예. 선생님이고 아, 예. 어느 훌륭한 세상적인 이름 있는 사람보다 네. 빛나는 보석들이에요. 맞아요. 네. 세상 이치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 정직하게 네. 얻으려고 하시는 그 네, 네, 어른들의 네, 맞습니다. 마음. 그렇게 어렵게 봉사 차원에서 네. 이제 그 일을 쭉 시작하다가, 하시다가 아예 네. 회사까지 이제 차리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봉사하고 회사를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해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또 옮기신 건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폐주민 어르신들을 보고 이 문제를 인식하는 어떤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개인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도 왜 저래?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분들이 폐지 줍는 행위, 그걸 노동으로 보지 않고 그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노동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제 스스로의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요. 일단 수가 많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된 계기를 따져보면 사회 구조적인, 그래서 가정의 어떤 파괴라든지 내지는 그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회구조 문제들이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야겠다. 이분들을 도와드리려면 기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것들을 불편한 진실들을 다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이었어요. 하나는 사회운동적, 두 번은 이제 경제적, 세 번째는 정책적. 그러니까 사회운동적으로 종이난 운동을 전개한 거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러블리 페이퍼라는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이분들한테 갖고 있는 현실 사회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폐지를 갖다 고물상에 팔았는데 어느 날은 140원, 어느 날은 100원, 어느 날은 70원.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계속 일정하지도 않고 떨어지고 전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루 종일 8시간 노동해서 재수 좋은 날 버는 돈이 5,000원. 이분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폐지 가격을 10배로 사드리는 거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준을 다시 만드시는 예. 거네요. 그래서 네. 8시간 노동해서 최소한 5만 원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담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겠구나라고 해서 회사를 차리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뭐 다른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 폐지에다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셨어요? 이 폐지로 사실은 캔버스를 만드는 그 과정을 네. 제가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팩박스를 저희가 직접 사드려야 되는데 네. 그걸 사가지고서는 뭐 10배를 사가지고서는 제가 그대로 고물상에 팔면은 적자죠, 적자. 적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사서 이걸로 무언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 가치 있는 걸 만들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막 찾다 보니까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블로그에서. 사이즈는 어떻게? 사이즈는 박스의 크기에 한정되어 따라서? 있어요. 네. 예. 근데 임의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서는 캔버스 장사를 하기엔 부적합하다. 오히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작품으로 된 걸 팔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차피 이게 성공할 거라면 대중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작가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접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SNS상에다가 작가 모집을 그냥 공고를 했더니 네. 4시간 만에 정말 놀랍게도 정말 4시간 만에 초단위로 막 그것들이 공유돼 가지고서는 네. 150명의 재능 작가가 모집됐어요. 야, 더 이상 받지 마라.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끊고 우리 사회가 역시 희망이 있고 네. 대한민국이 네. 멋있어요.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됐다. 이건 된다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전시하는데 좀 두려움은 있죠. 실제로 네. 바둑이 있을까. 네네. 근데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도전이니까 네. 나가서 자판에다가 그냥 가두에다가 길거리에다가 다 올려놓고 작품 올려놓고 저희 취지 설명하는 현수막 걸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판매를 신기했겠어요. 예,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번씩 봐요. 음. 근데 설명을 하니까 알고서는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데 취지를 알고. 네, 근데 예. 그 작품이 전혀 그 이상하지 않거든요. 작가들이 네. 했기 때문에 되게 예뻐요. 그림도 예쁘고 캘리그라피도 예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400만 원의 수익을 저희가 창출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좀 가능성을 보여서 소셜 벤처 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돼가지고 지원금도 뭐 몇천 단위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네. 받을 수 있게 돼서 예. 그 지원금으로 이제 기계도 사가지고 네. 캔버스를 좀 이제 다 수작업을 했는데 이제 기계로 탁탁탁 찍어댈 수 있어요. 네. 그럼 아이디어가 조금 더 완전 이제 좋아요. 효율적으로 더 네. 크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아니 그 그림을 우리도 정말 보면 한번 사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들잖아요. 네. 저희 그 포털에 네. 러블리 페이퍼 검색하시면 네.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방 또 영업을 하시네요. 온라인 사이트까지.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네. 물로 이제 해서 구입을 원하시면 네, 댓글 네. 남겨주시면 선물할 것은 많지만 정말 그런 좋은 미닝 그렇죠. 있는 네, 네, 의미가 네. 있는 선물하면 더더욱 좋아하실 것 네. 그 같아요. 사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까지 네. 당신에게 가는 내 마음의 과정들을 설명하면 네. 이거는 정말 감동이죠. 예 너무너무 가치 있는 선물이니까 네. 저희도 많이 뜻깊은.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블리 페이퍼 치면 되는 거죠? 네, 러블리 페이퍼 치면 네. 네. 아니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이 없어서 본인은 아기 돌반지도 팔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피자도 못 사 먹고. 그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네. 일을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 실천에 과감하게 옮기셔서 듣는 내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기쁜데 이런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본인에게. 저한테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명함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명함을 하나 작성하는데 뒤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적었거든요. 명함에? 네, 명함에. 네. 그래서 제 명함을 주고 하면서 저의 이웃은 폐지 줍는 어르신입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어떤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어떤 나의 어떤 사명 이런 것은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돕기 위한 이런 움직임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어떤 영감, 그 영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종이를 생각했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고 또 어떻게 도와 이런 영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명에 온전히 제 열정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래요. 좋다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네요.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금 해오신 게 4년 정도. 예, 네, 네. 그러면 수많은 그 어르신들을 만나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시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 네. 나눠주세요. 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약간 동네 반장 느낌이 됐죠. 뭐 필요하면은 선생님 어디 계신지 찾고 네. 어른 하루는 이랬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선생님 우리가 쉴 데가 없어 하고서는 그냥 그 플라스틱 박스 갖고 길가리에 이렇게 길가리에 누군가 앉아가지고서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쪽 공간에 평상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서는 사람 이제 목수 이제 불러서 평상을 이제 뚝딱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오, 집합. 네. 그럼 저는 이제 좀 좋은 건 찾아다니지 않는데 네, 다 거기 가가지고 계시니까. 어르신한테 인사하고 저 기동량도 하는 거죠. 폐주인 어르신들이 어디 누구 있습니까? 그중에 어려운 분이 누구입니까? 서로 정보는 다 아시니까 기동도 하면서 그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평상이 보이거든요. 네. 여름에 수박도 갖다 드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막 부침개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막 이래요. 그렇게 관계를 좀 맺고 있는데 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집 문이 고장났어요. 잘 안 닫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고쳐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다 뜨거워가지고서는 다시 도라이버질 해가지고선 고쳐드리고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어느 날을 찾더니 은행 좀 같이 가자고. 왜 은행을 같이 가냐니까 뭐 돈을 찾아서 은행에다 맡겼는데 은행에서 그 돈이 제대로 안 온 것 같다. 뭐 40만 원을 맡겼는데 30만 원만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같이 가서 CCTV를 확인해달라. 내 눈이 안 좋아서 네. 못 본다. 이런 거. 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CCTV를 확인했는데 은행에서 제대로 줬어요. 네. 그리고 제대로 받으셨고. 근데 이제 쉬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됐고 아니면 분실을 하셨던 것 같아요. 10만 원. 근데 어르신은 끝까지 그걸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마음이 힘들고 자기가 그래서 제 딴에는 아, 참 어렵다 해서 그냥 그 10만 원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가 그 어르신이 뭐 은행에서는 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연결해서 경찰의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10만 원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속상하지 않게. 그래서 이 10만 원 받으시고 그냥 마음 푸십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어르신들은 정말 작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생활에서. 그렇게 때마다 가는 거 말고 실상에서 생애적으로 필요한 도움들이 너무나도 늘 많은 곁에서, 거예요. 그런 불평과 그런 도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여가 생활을 못 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러블리페이퍼 슬로건 중에 하나가 노동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노동하는 시간을 좀 더 여가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러블리페이퍼의 서비스 하나로 해서 정보도 드리고 또 웰다잉 하는데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행복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네. 아무래도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순간들 또 처음 경험하는 일들 많이 맞닥뜨리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또 대표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 운영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제일 그동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굿페이퍼 하면서 제가 묵상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감을 주셨던 그 부분에서 이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전하고 믿지 않는 그 누군가들한테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끝이지 않고 제가 남을 그냥 구제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의 방향까지 전도의 방향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할머니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니까는 이렇게 찬송가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세트를 좀 제가 그래서 가져 드리고 테이프를 구하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너무 어려워. 카세트 테이프는. 그래서 지금 너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며칠째 지금 카세트 테이프를 구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좀 복음과 또 이게 말씀과 이런 것들도 이런 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보통 왜 회사를 설립하면 이윤을 남기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건. 맞죠. 근데 우리 기 대표님 회사는 망하는 게 목표시래요. 그러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 망한다라는 표현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소셜 벤처라고 함은 어떤 그 사회적 목적이 분명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러블리페이퍼가 망하는 순간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네요. 복음이죠. 러블리페이퍼가 없어도 이제 그 세상이 다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망해도 좋다. 단 뭐 거기서 이제 하는 직원이나 그런 친구들은 저는 어떤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거든요.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장해서 성숙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의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청년들이 좀 성공의 키워드를 많이 맞추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러블리페이퍼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이 친구는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천국 시민의 자질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질로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고 또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사회의 또 어두운 곳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은 요만큼 정도가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 대표는 조금 더 높은 성숙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본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한테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절대 100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101번 얘기하시는 그리고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왜 포기하지 않는 분이냐면 제가 사실 뭐가 있겠어요. 뭐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대학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믿고 나서 좀
변화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의지인데 요거 하나 잡으시고 계속 저를 갖고 나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 인내력이 뭐 대단하신 거죠. 거기서 제가 이 보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어긋날 때도 있고 그럼에도 이거를 다시금 돌리셔서 가게끔 하고. 그래서 저의 지금 가장 어떠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순간순간 기억나는 그 제가 이 엎드려져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포기할 수 없죠. 네. 네.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 대표님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주 많이 하나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러블리 페이퍼가 이제 이 관심을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관심이 저는 거품일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관심이고 세상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심들이 이제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안 되겠다. 저희가 지금에 있는 이런 거품에 또는 이런 반응에 막 이렇게 기뻐서 도취돼서 어떤 오만한 판단, 교만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언제든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우리의 템포에 맞춰서 세상의 템포가 아닌 우리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좀 느린 경영, 느린 철학을 좀 갖고 있거든요. 천천히 가자. 대신에 정확하게 가자. 그런 부분에서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앞으로 계획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 안에서 저희가 어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 대표를 만나기 전에 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네. 그 본인들이 하는 사역을 하나 저에게 담임 목사니까 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를 받아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한 50여 명의 폐지를 줍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네. 선정해서 그분들은 리어커를 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리어커가 자기 리어커가 아니고 빌린 네, 거예요? 빌리는 거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네. 폐지 줍는 파는 곳에서 네네. 보물상에서 그걸 빌리시는데 야간에 폐지를 줍다 보면 그 보이지 맞습니다. 않아서 네. 차량들하고 사고가 많죠. 많다고 네.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이 그 리어커를 야광 그 스프레이하고 야광 테이프를 붙여드려서 네, 네, 너무 네, 좋은 네. 아이디어. 차량들이 네.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예방하는 네. 운동을 네.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귀한 일이다. 우리 네. 교회 청년들이 이런 네, 일을 네.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더 격려하고 도와주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 대표를 만나보니까 또 다른 네. 차원에서 네. 폐지는 폐지인데 네. 또 이렇게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엄지척 오늘은 네. 네, 너무 훌륭하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미래죠. 많이 있다는 네. 것을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네. 정말 거품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로 네. 가기까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우짐 대표님 명함에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쓰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려지는 폐지도 사랑을 담아 그곳에 작품을 넣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것으로 탄생이 되는데요. 어떤 인생도 버려진 인생, 망가진 인생,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인생에 또 그 가정에 그 젊은이에게 닿아지면 네.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작품으로 그 인생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담아서 정말 언젠가 멋있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방송을 접하시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